안녕하십니까. MyRP 프로젝트 소개를 맡은 팀장 이인홍입니다. 저희 MyRP 프로젝트는 Easy and Accessible ERP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저희 MyRP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팀장 이인홍과 팀원 이주원님, 장은철님, 장재인님, 최연우님 이렇게 총 5명이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적용기술, 개요, 설계 특징, 프로젝트 진행 순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점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이에 시뮬레이션, 시연도 잠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적용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바, 그리고 JSP 서블릿,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마이바티스, 그리고 웹 쪽으로 보면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jQuery, AJAX 등을 주로 사용했고요. 그 외에도 형상관리 쪽에 Git과 GitHub 같은 것들도 추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RP 시스템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ERP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랜이라는 약자고요. 기업에서 사용 중인 각종 프로세스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밑에 보시는 로고들은 대표적인 ERP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로고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개발 의도를 설명드리겠는데, 기존 ERP 시스템의 문제점, 부족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ERP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이제 대규모의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높아져서 이제 ERP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ERP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ERP 시스템을 다시 교육받아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무실의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것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일했던 결과물 같은 것들, 전표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ERP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행태가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행태들은 ERP 시스템이 처음에 의도했던 이제 즉각적인 자료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ERP 시스템의 목적과는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MyRP 같은 경우에는 쉽고 접근성이 뛰어난 ERP 시스템을 만들자는 프로젝트 목표를 세웠고요. 쉽다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 2가지 기능을 추가했고,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2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쉽다의 경우에는 알림센터 기능을 추가했는데, 알림센터는 외부 요청사항이나 부서들을 알림센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클릭했을 경우 해당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도움말센터는 입력창을 클릭하거나 포커스인 한 경우에 입력해야 될 값들에 대한 상세한 도움말을 화면 하단에 이제 즉각적으로 표시를 해줘서 입력값 오류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웹 기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무를 보면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손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그런 모바일 기기에서 한눈에 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UI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에 설명드렸던 4가지 주요 핵심 기능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의 구현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화면이 이제 저희 MyRP 시스템의 화면이고요. 이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알림센터의 구현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녹색으로 된 부분의 안쪽에 요청 부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글자가 이제 요청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드 같은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움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단에 이렇게 화면 하단에 도움말 센터를 위치시켜 놨고요. 입력값을 클릭했을 경우에 도움말 센터에 그 입력값에 관한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제 이것도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자세한 것들은 이제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전체 기능 자체가 웹상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에이작스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화면 전환되는 것도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이제 그 원활하게 직관적으로 명료하게 디자인이 설계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U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이패드 구동시나 모바일 구동시처럼 이제 화면의 사이즈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모든 입력값들이나 UI들이 원활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트스트랩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모바일 UI를 구현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네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쉽고 접근성이 뛰어난 ERP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처음에 이제 메인프레임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보시면은 부트스트랩 사용해서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좌측에는 ERP의 각 모듈별 메뉴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알림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그 메인 화면에는 에이작스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화면이 변하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이제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뭐 그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코드 기반 설계를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만든 모든 모듈들이나 기능들 같은 경우 그리고 상태 코드들 같은 경우들을 모두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자바 소스 코드 같은 것들도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떤 코드들이 변화되거나 할 경우에 그 코드를 일일이 변화시키지 않고 이제 코드 기반으로 설계해놨던 그 인터페이스에서 코드를 설정하면은 모든 코드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에 이제 모듈 내 응집도와 모듈 간 결합도 관리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에 나눠져 있는 5개의 각자 팀원들별로 이제 각자 모듈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모듈들이 직접 연결될 경우에 나중에 그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서로 얽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모듈 간에는 결합도를 완전히 낮춰버렸고요. 그 모듈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모두 DB를 통해서 그 상태 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B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데이터 무결성 관리인데 그 트랜잭션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SQL문 같은 경우에 하나의 메소드에 여러 개의 SQL문이 들어있을 경우에 하나라도 실패가 되면은 모든 SQL문이 실패되도록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이 데이터 오류들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고서에 그 수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모리스 JS와 라파엘 JS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한눈에 이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접속 권한 관리가 있는데 그 화면 상단 위에 보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고 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모듈별로 모듈별 권한을 부여해 놨고요. 모듈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을 할 시에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인터셉트를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력 기능은 그 윈도우 기본 장치를 사용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UUID를 사용해서
이제 유니크한 파일명으로 사본과 매핑을 시켜서 저장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9개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개발 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시뮬레이션,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고, 데이터 흐름도와 데이터 사전을 만든 뒤에 기능 정의서와 상태 정의서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소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개발 일정표가 지금은 잘 안 보이시는데, 근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느라고 조금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계획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서로 공유하면서 나중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ERP 시스템이라는 것이 모든 팀원들이 이게 어떤 데 사용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쓸 건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 현업의 예를 참조해서 상황을 설정했고요. 각 파트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가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작성했던 업무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현업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해놓은 문서고요. 이제 이건 프로젝트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은 그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모듈별로 만들다 보니까 사용된 용어들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이 부분들을 서로 취합해서 그리고 규정을 내려서 프로젝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만든 그 사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의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흐름도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모듈들과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나의 표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객체 관계도 ERD입니다. 그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그 흐름도 같은 경우를 참조해서 이제 그 각각의 엔티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ERD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DFD와 ERD 등을 참조를 해서 기능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협의됐던 내용들을 이제 각각 정의를 해가지고 모듈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기능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이제 설명들을 각각 정의해 놨고요. 그것들을 이제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밋명을 따로 정해 놓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코드 관리를 위해서 이제 펑션 코드를 다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태 전이표인데요. 그 ERP 시스템이 워낙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각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코드를 오더 스테이트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표 미승인, 전표 승인, 전표 승인 기록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정의를 그 단계별로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던 것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은 여기는 이제 예제들만 보여드린 거고 뒤쪽에 이제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서 파일로 만들었으니까 그 뒤쪽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능별로 이제 모듈 안에 있는 기능별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담당자들이 직접 자기가 만든 기능에 대한 설명들과 그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관한 이제 테스트 시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자 담당자별로 각각의 테스트를 진행한 사항들을 이렇게 단위 테스트에 기록을 해왔고요. 그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위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에다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을 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오류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단계를 마련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그 Git이라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지금 GitHub에 MyRP Pro라는 프로젝트 팀에 MyRP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424개의 커밋과 그 5명의 저희 팀원들입니다. 5명의 컨트리뷰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각 그 회의 지나고 나서 자주 까먹어가지고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이런 식으로 상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 회의 기록들은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총 저희가 53시간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가 중요합니다. 처음 설계부터 유지 보수를 고려해서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지 이제 나중에 시간을 적게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꼼꼼하게 설계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서 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다른 팀원과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세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하고 테스트할 때 다른 팀원이 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의 5가지 원칙인 솔리드를 사용한 기능별 세분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작업을 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 간단한 시뮬레이션 시연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